네, 오후 2시 머니마스터 3부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승을 택했습니다. 오늘 오히려 오전보다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의 탄력도적인 측면에서 상승에 좀 더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의미가 있다면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급락했었죠. 그리고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래도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그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수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오늘 시장의 반등과 발맞춰서 10조 원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 즉슨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또 시장 안에서 관건이겠죠. 그 흐름을 찾아본다면 오늘은 확실하게 트럼프 수혜주로 방향이 갈려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우주항공 쪽이요. 오늘 유독 강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까? 투자 아이디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일제히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좀 더 돋보이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2540선도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53포인트 탈환이 된 채 계속해서 상방을 두드리고 있는 오늘인데요.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줬습니다. 오늘 12시 경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팔자를 보여줬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810억 원의 순매수, 기관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죠.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이 들어오는데요. 오늘도 2,400억 원의 매수 랠리를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오늘 장중에 기관의 매수가 보였었던 코스닥은 현재 기관 등 돌렸고 개인 나홀로 순매수 중이고요. 가장 크게 우리 시장에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선물 시장 안에서의 외국인들 포지션일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무려 6,200억 원가량의 강한 매수, 강한 사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순매수 보였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매수로 시장의 힘을 제대로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중인데요. 보통 이렇게 동반적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반도체 투톱 두 형님들이 나란히 손잡고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6%의 상승, SK하이닉스 0.6%의 상승이고요. 유리기판 키워드 안고 삼성전자 질주 중이고 역시나 스타게이트에 대한 모멘텀을 이 두 기업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한 번의 최고가를 써냈죠. 그 상승 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 4%의 상승이고요. 118만 원이 돌파가 됐었고요. 현재 구간 117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 약보합선에서 움직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쪽으로 이 전고체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고체 라인의 생산을 돌입하겠다.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차 되겠고요. 만약에 진짜 본격적으로 가동과 함께 출하가 시작이 된다면 현대차 이제 배터리 내재화는 쉬워지는 부분이겠죠. 보통은 다른 기업에게서 좀 수입을 해오는 구조였었다면 앞으로 좀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러니까 2차 전지단 일부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자, 8위로 밀려있는 기아는 쉬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구간 강보 앞선, 네이버도 현재 0.4%의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실게요. 자, 알테오젠 2%의 하락이고요. HLB도 강보 앞선, 에코프로 BM이 힘을 내줍니다. 에코프로도 동반적으로 지금 상승에 시도를 해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언제 이렇게 상승폭을 키웠을까요? 어제 급락이 나왔었죠.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나서 쭉 밀렸었던 터라 이제 로봇의 대장의 시간은 끝이 났을까? 오히려 다른 로봇주로의 순환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어제의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해냈습니다. 현재 7%의 강세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에 올라와 있는 리가캠바이오 힘이 없고요. 삼천당제약도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리노공업 어제 5% 이상의 강한 시세를 뽐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 나오고요. 휴젤 최근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갔었지만 오늘은 쉽니다. 숨고르기 들어간 휴젤은 2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머니마스터 3부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부 본격 시작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죠.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코스닥 시장만 반등해 주었던 데 이어서 오늘은 코스피 시장까지 시장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하는 섹터들이 좀 보이는 하루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은 계속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금 좀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또 특히나 방산주, 전력주, 제가 이 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섹터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지금 좋은 실적들을 내놓게 되면서 계속적인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매만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어제와는 조금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중심의 좀 강세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중심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빨간불을 켜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코스피 이 현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인이 또 선물 시장에서 6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이 선물 시장에서 4천억대 순매수를 보이다가 막판에 좀 반납을 하게 되면서 100억대 순매수로 맞췄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금 그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대형주 중심에 지금 수급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 중소형주들까지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좀 비교적 약하고 좀 하락 종목 수가 좀 많더라도 충분히 좀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좀 쉬어간다라고 해서 그 테마나 그 섹터가 지금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숨고르기 이후에 좀 반등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끝날 것 같았지만 조정 이후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선순환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매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있어서 3월 12일부터 관세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는 크게 반응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 지금 국내의 투심도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외국인까지도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대량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것만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업종만 조금 피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난하게 좀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도 오후장의 핵심적인 종목들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핵심적인 종목 어딜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대동기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동기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모 회사가 이 트랙터 농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대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동이라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향으로 이 트랙터를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항상 묶이게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동이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시총이 비교적 가벼운 이 대동기어와 같은 이 종속 회사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게 되면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이 좀 나타난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는 것은 역시나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테마 역시도 살아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료 소멸 단계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조만간 이 미넨 보안 회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 그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까지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특사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이 키이우에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재건주들 계속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몇몇 가지 종목들도 계속 봐야겠지만, 아직 못 오른 재건주들 사이에서도 또다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다른 섹터 혹은 다른 테마들만 보더라도 대장주만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신고가권에 올라와 있는 자리가 됐을 때 그 대장주가 쉬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로 좀 수급이 이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과 관련돼서도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되더라도 이런 실적 부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AI가 접목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접목된 이런 농기계들을 최초로 좀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특수 장비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시장에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동그룹 역시도 그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시세 초입 구간 한 6천 원 구간에서 지금 크게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2만 원대까지도 오늘 돌파를 해줬던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배열 유지하고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에 준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또다시 거래가 실리게 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직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5일 이평선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동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동 같은 경우에도 또 같은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대동그룹주 안에서도 또다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대동기업 받았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안에서 AI 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두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우버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또 SOS랩이라는 또 대장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안에서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레이더와 관련된 전문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이 레이더와 관련돼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테슬라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으로부터 좀 러브콜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도 웨이모와 협력을 해서 지금 이 로보택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지금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B2B 관점으로 봤을 때 B2B 측면으로도 지금 빠르게 좀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로봇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과도 좀 맞물리게 되면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 레이더 같은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라이다가 있고 레이더가 있고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카메라나 혹은 이 라이다와 달리 이 날씨 환경에 있어서 좀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라이다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레이더도 같이 동반돼서 지금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용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용과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존의 드론에 들어가는 또 부품이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레이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자율주행 하나로만 지금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로봇, 그다음에 드론, 방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장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 레이더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전에 상승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깨는 듯 했으나 다시금 좀 반등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쉬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선을 이탈하지 않고 정배열을 유지해주는 상황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버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같이 동반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강한 슈팅이 많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딱 이전 고점 구간, 지금 15,000원 구간을 돌파하려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하나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15,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더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재료를 좀 수반한 그런 테마주들이 탄력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으로도 좀 온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 드론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과도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15,000원 돌파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후장 세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기업은 마음 AI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대장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솔트룩스랑 이제 마음 AI인데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이슈가 좀 하나둘씩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두 자릿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엄 AI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 기반의 이 뭐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제품을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자체 언어 모델도 지금 생산을 개발을 해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챗봇과 혹은 뭐 챗 GPT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작용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CES 2025에서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지금 국내 지금 최초로 좀 유일하게 이 코스모스를 활용한 또 자율주행 뭐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이제 로봇과 좀 자율주행을 연동한다라는 이슈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상승과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이 끝난 것 같지만 특히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이다가 어제 좀 차익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로봇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와 관련돼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좀 연동이 또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딥시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또 이 딥시크 기반의 또 기업용 AI 이 출시를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딥시크와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보안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좀 같이 수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 망을 좀 이용해서 지금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고서도 이 딥시크 기반의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또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인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이 마음 AI의 본사를 좀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와 또 맞물리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23년도에 AI 이 챗 GPT와 관련돼서 좀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다가 그 이후에는 크게 빠졌죠. 그래서 오히려 시세 초입 구간보다 더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10,000원까지도 깨졌었던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 9,900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AI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자리이지만 오늘 또다시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의 부각을 좀 받게 되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또 새로운 가격대를 좀 열어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5일 이평선 구간, 25,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로는 마음 AI 받아봤습니다.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실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확인해 보시죠.
네,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먼저 출연 시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죠. 다음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 챙기고요. 5% 미달 시 1패로 정합니다. 이어서 누적 스코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마스터님, 이제 두 자릿수의 수익률 굉장히 많습니다. 삼익 THK 16%, 그리고 티플렉스 13%. 이어서 제주반도체는 무려 55%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한국무브넥스는 이제 세 자릿수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셀바스 AI까지 굉장히 또 눈부신 성적 14전 13승 기록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에서 제주반도체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AS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가 2차 목표가 18,000원 터치를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제가 지난 AS 시간에 1차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2차 목표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돌아오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볼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이라든지 홀딩 관점 안내를 좀 해드렸고,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이제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오늘 이 18,000원 구간을 완벽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에 55%라는 수익을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수익을 좀 챙겨두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5일 이평선 구간, 대략적으로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간다. 남은 비중은 계속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로 좀 보는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한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게 좀 보시고,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25,000원대까지도 열어두고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제주반도체 하면은 이 LPDDR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또 갤럭시 S25가 또 출시가 됐는데, 국내 사전 판매 기록으로 봤을 때 지금 최다 판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디바이스 AI로서 지금 AI를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런 AI를 지금 탑재를 시킨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스마트폰에도 점점 이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이 출시가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같이 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삼성전자 이 대장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수익 절반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난테크놀로지도 요청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수익률 5% 넘어서면서 승 기록했습니다. 저희 2차 목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고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11이평선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틀 정도의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오늘 다시금 그 조정 구간을 완벽하게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딱 11이평선이 위치를 했었던 자리 25,000원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물도 크게 쌓여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다시 이 추세를 살려두게 됨으로써 이전 고점 구간, 종가상 고가라고 볼 수 있는 28,000원 구간을 오늘 살짝 한번 터치를 해줬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또 이전에 상단에 좀 쌓여있던 매물을 하나둘씩 좀 소화해 나가고 있다. 즉 상방으로 지금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까지 그대로 좀 홀딩하고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트루엔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루엔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이제 영상 감시 솔루션을 지금 생산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CCTV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실적 시즌이 지금 돌입하게 되면서 하나둘씩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거기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크게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산텔레콤이라는 기업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장에 좀 소외가 됐었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루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가 좀 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CCTV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았죠.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CCTV 설치에 대한 확대가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실적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TTA 인증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트루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좀 같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 기반의 또 이 보안 솔루션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가로 이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이 트루엔의 제품을 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 채널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실적 캐파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뭐 반려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보안과 관련돼서 이런 CCTV에 대한 부분 혹은 홈 IoT로서 이 CCTV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고 그게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특히나 이제 반려견에 대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국내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해외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트루엔 역시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매출액이 200억대부터 지금 24년도까지 지금 500억대로 크게 좀 늘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155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확정적으로 지금 공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수치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죠.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187억, 그다음에 26년에는 200억대로 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15%대에서 부채 비율이 무려 6%대까지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무차익 경영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3,000%대에서 8,000%대로 굉장히 좀 많이 좀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20%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해외 수출이나 아니면 이제 팜감비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좀 감소하게 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루엔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큰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 조금씩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한 구간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온 자리, 그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좀 전환하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들을 아주 강한 상승 돌파는 아니지만 조금씩 상승을 좀 높여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10,000원 구간 상단에 좀 안착을 하게 되면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115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원으로 이전 고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대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이전 저점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장기 이평선, 즉 121선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딱 9,4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9,4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공략주 트루엔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9,400원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마스터님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트루엔 받아봤고요. 영상 감시 솔루션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홈 IoT 솔루션 매출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매수가는 현재 부근 10,000원에서 1150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9,400원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셨고요. 이제 머니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지은의 머니포인트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일단 오늘장 견조합니다. 오후 들어가서도 시장이 좀 계속해서 빨간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시각이세요, 시장?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잘 나오면 한 표 주고요. 그리고 성장주에도 좀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적주와 성장주가 동반적으로 시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는데 지난번에 최근 들어서 현대로템도 또 시세 강했던 만큼 방산주들 안에서 실적을 증명해내면서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또 성장주들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 관련주들 시세 여전히 견고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 또 최근 약간의 조정을 거쳤던 조선주들도 지금 하나오션의 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취득을 한다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조선과 방산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훈풍을 불어주는 듯한 모습이고요. 요즘 시장은 1월 달 들어서 시장 나쁘지 않았다. 2월 달에도 의외로 지금 관세 이슈라던가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이슈에는 좀 맷집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성장주와 실적주 이렇게 양쪽의 밸런스를 좀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볼 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에 힘들었던 터라 오히려 좀 더 힘을 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성이 생긴 국내 증시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대표님과 고앤스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자리에서 고 일지 스탑일지 실적주 성장주 다
그 면모를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또 오전에 바이오도 지금 관세 검토한다 바이오 의약품, 의약품. 네,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살짝 흔들릴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오늘 역시나 좀 시세 강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왔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릴 줄 알았지만 뭐 굳건해서 바이오는 고. 그렇다면 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안에서 생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경쟁, 그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확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두 기업 모두 미국에 생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추후에는 살짝 노이즈로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더 보유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어나더 레벨의 원체 고가권이죠. 네, 워낙 고가권이고 가격이 또 비싸요, 한 주당. 그래서 쉽게 진입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들 기점으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알테오젠이라던가 그리고 올릭스, 네. 올릭스가 저는 좀 눈에 들어왔는데 또 상한가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관세라 이런 부분들에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또 상반기에 임상 결과치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오늘 시세가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고지만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이오 안에서 나눠본다면 CDMO, 비만 치료, 그리고 기술 수출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 이쪽에선 어떤 쪽에 가장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기술 이전하고 비만 비만 치료제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 일라이릴리라던가 그리고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도. 근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시장이 확장 국면이다라는 게 작년에 계속 끊임없이 나왔는데 여기서 요즘 주목받는 건 경부용 치료제라던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술력을 결국에 빅파마 기업들도 원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쪽에 기업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펩트론이라는 기업도 지금 오늘까지도 추세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고 올릭스가 너무 잘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펩트론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지만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이 모멘텀 자체는 시장에서 괜찮다라고 네.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펩트론 관련돼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술 이전 쪽이나 뭐 아니면은 임상 결과치가 상반기 내에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가권이긴 하지만 보로노이라는 기업도 보로노이. 네, 상반기에 또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는 기업이라서 오늘 살짝 쉬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언급을 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네. 상반기에 엄청난 모멘텀들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작년에도 시세를 휩쓸었던 종목들 위주로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만약에 난 지금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로노이 그리고 알테오젠도 말씀 주셨고 펩트론 지금 자리에서 좀 눌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릭스 대비해서 좀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고사인 받아봤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대표님 철강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굉장히 핫하게 거론이 되는 섹터인데 조금 전에 3월 12일자로 한국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 확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뭐 그렇게 큰 폭의 뭐 하락이라든지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철강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을 드렸습니다. 스탑. 네. 일단은 변동성에 주의하자. 네, 일단은 변동성에 좀 주의하자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구리 관련주, 철강 관련주 일부, 철강 관련주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는데 네. 이 뉴스 나온 다음에 나온 게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이어서 구리도 관세를 검토한다. 그렇게 되면 금속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뉴스가 좀 뒷받침이 되면서 아마 시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두고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좀 스탑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지금 첫 임기 때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철강 같은 경우에 25%, 알루미늄 10% 정도로 각각 부과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에 대한 물량 제한, 쿼터제를 적용을 해서 무난하게 어찌 보면 넘어갔는데 네. 지금 일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역 적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철강 쪽 관세에 대해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에 좀 자유로웠는데 이번에는 멕시코, 캐나다 엄청 옥죄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 무역 적자에 대한 순위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대미 흑자 그 나라들도 순위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이 강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스탑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뭐 지금 미국의 무역적 정책이 지금까지의 미국을 좀 망가뜨렸다. 특히 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산업 자체를 망가뜨렸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자체적인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생산 시설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철강도 만들어라. 네. 그래서 현대제철 쪽에서도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거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워낙 자국에 대한 우선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외도 없을 것이다, 뭐 면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물론 협상이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탑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그럼 오늘 시세가 나오는 이 철강주들, 특히나 이제 피팅 밸브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오히려 챙기는 자리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알루미늄이나 뭐 구리 관련해서 우리가 조일 알루미늄, 네. 남선 알루미늄 아니면 구리 관련돼서는 뭐 이구산업, 대창, 피제메탈 이런 종목들 탄력이 나오는데 철저히 저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종목군들 그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탄력도 나온 것들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면서 이게 업황의 찐 반등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소식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다 보니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내가 수급적인 요인을 잘 판단해서 그때마다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네, 또 오늘 시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네. 물론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명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자체가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주로서의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이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스탑으로 가볼 텐데 세 번째는 재건주 가져와 봤거든요. 트럼프 특사가 오는 20일에 우크라이나로 날아간다. 종전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강력한 시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고일지요, 스탑일지요? 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반영이 그런 것 안 되는 같아요. 건가요? 뭐 되겠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임박인가 싶긴 하지만 또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왠지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기에는 확 땡기지는 않는 뭐 그런 수급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종전 관련돼서도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를 했다. 이번 주 논의한다라는 소식과 미국에서 이번 주에 유럽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부분. 네. 또 20일에는 트럼프 특사가 우크라이나 방문한다. 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눈치를 보면서 이게 이번에는 정말 이루어질까 기다리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살짝 쉬어가는 종목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계속 강하게 내는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뭐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을 비롯을 해서 TIEM 이런 종목들 계속 시세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서 오늘 섹터 자체가 부각도가 확 올라가진 않지만 네. 여전히 지지할 수 있는 수급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장격으로 불리는 전진건설
엑셀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 밀리면서 음봉이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완전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막 지금 너무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늘 종가까지 이 가격대에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재건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보자. 추세를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건 관련주들은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쪽이 농기계 쪽인 것 같아요. 네. TYM, 뭐 대동기어 같은 종목들이요. 그러면 오히려 기회를 잡을 때 오늘 시세가 나와주는 농기계 쪽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세요. 오늘 방금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이제 TIM이라던가 그리고 네. 대동 기어는 오늘 좀 너무 고점이긴 해서 대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지금이 기회. 네, 그러니까 오늘 올라왔는데 너무 고점이면 사실 기회로 보기보다는 후발주자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가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막 정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내는 구간보다는 추세를 지켜가는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동 같은 경우엔 차트 길게 열고 보니까 뭐 거의 안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최근에는 주목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동 괜찮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가 베팅 공략주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3시가 가까워 오는 이 시간 어떤 종목으로 베팅 가능할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저께 네.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전고체 관련된 전고체. 네, 종목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어저께 유일 오늘도 강해요. 유일 네, 에너테크. 오늘 상한가 같네요. 아까 그래요? 26% 정도에 제가 마지막에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추가적으로 시세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 오늘 네. 유일 에너테크가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후발주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 현대차발, 이제 네. 전고체 모멘텀이 불쑥 나왔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2차 전지단 좀 힘이 날런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호재일지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네. 2차 전지 전체 이슈보다는 그냥 전고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자그마한 이슈로 테마 이슈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조금은 가시화되는 발자국이 발생을 했다. 네. 다만 이거를 상용화하기까지는 가격을 잡아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잡아야 될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해결해 놔야 되고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 것은 시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발짝 확실히 눈에 띄게 이제 3월부터 라인 공장 가동한다는데 물론 이게 파일럿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출발을 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현대차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인공이 아닌가요?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짓눌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 주인공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그거보다 더한 이게 뭐 모든 것을 바뀔 정도로 엄청난 부분은 아니라고 좀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아직 전고체는 해결해 나갈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은 기대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산업 자체가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국내 연구진이 어저께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개발 소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품질을 좋게 만들고 이제 만들어내는 시간 자체를 확 단축시킨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뒷받침을 더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좀 단기적으로 2차 네. 전지주들을 끌어준다라기보다는 뭐 일부 장비주들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대로 분류된 종목군들을 좀 끌어주는 단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셨는데 어제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고 한 28%까지 장중에 키웠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는데 그럼 단기로 본다면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매수는 제가 아까 42,500원 말씀을 드렸고 현재가네요. 네, 거의. 현재가 부근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55,000원에 대한 가격 제시를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네. 시장에서 요즘
시장이 좋은 만큼 수급 쏠림보다는 수급 분산도 많이 되잖아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이슈가 탄생을 했을 때 그쪽으로 수급이 다 몰려가는 현상들이 나오지만 지금은 로봇도 괜찮고 AI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힘을 받아가는 게 로봇처럼 매일매일 이슈가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은 힘이 붙이는 경우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5만 원으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도 좀 타이트하게 좀 너무 타이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를 또 그 어느 때보다 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5,500원 21선에 대한 지지가 좀 유효하는 라인 가격대인 3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받았는데 좀 높은 목표가보다는 일단은 5만 원 바라보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35,5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지은 대표 인사드릴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도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반등세 이어나가면서 오랜만에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좀 반가운 섹터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신장 모멘텀 그리고 매출 호실적 거기에 더해서 이 한한령 해제의 최고 수혜주이기도 한 게임주인데 오늘 특히나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펄어비스부터 가져와 봤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뛰고 있던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말하는 펄어비스는 어떠한지 한번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4분기부터 체크를 해보고요. 지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붉은 사막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깨비 같은 이런 후속작들도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4분기는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검은 사막 그리고 이브가 꽤 흥행을 하면서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를 좀 나타냈고요. 특히 검은 사막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과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또 신규 확장팩이 출시가 됐던 이브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하면서 좀 견조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요. 지금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는 정말 출시를 해야 할 때입니다. 붉은 사막이 올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회사의 모든 역량을 붉은 사막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리포트에서는 출시 시기 4분기 말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글로벌 게임쇼에서 보여줬던 시연 퀄리티와 유저 피드백이 굉장히 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국내 대작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트리플 A 게임급으로 패키지 가격들을 책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연기를 해와서 아마 성공 흥행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붉은 사막 이후에도 도깨비 그리고 플랜 8 등의 지속적인 게임들을 후속작을 내올 예정이긴 합니다. 도깨비도 언급이 계속 됐었던 신작인데요. 올해 중에 개발 현황을 공개한다라고 하고요. 붉은 사막 공개 이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붉은 사막 출시 일정을 좀 보수적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 3만 원을 넘어섰죠. 한번 주가 차트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년 주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펄어비스 약간 변동성이 있었던 게임주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27,000원까지 내려앉았다가 여름에 또 역시나 상승권 47,600원까지 터치를 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2,700원으로 1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 주가를 넘어선 상황이라서 이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그리고 붉은 사막에 이어서 주가 4만 원대로 계속해서 향해 갈 수 있을지 한번 모멘텀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매출 굉장히 또 호실적 나타냈던 시프트업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매출 토탈 2천억 원이 또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고요. 모멘텀 누릴 구간이라고 하네요. 4분기 시장 기대치 부합했다라고 하고요. 2분기까지 업종 내의 모멘텀이 탑인 종목이다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국 시장의 성과가 보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모멘텀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 상회 그리고 영업이익은 부합하는 결과 알려졌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이의 매출이 2주년 업데이트 효과 그리고 강달러의 영향으로 직전 분기 대비 28% 성장을 해줬고요. 작년 매출도 굉장히 좋은데 올해도 이러한 견조한 매출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 매출은 콘텐츠 업데이트와 콜라보 이벤트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직전 분기 대비 36% 정도 또 감소를 했다라고 하네요. 시프트업은 전년 대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30% 그리고 36%씩 각각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 실적 모멘텀이 업종 내에서 가장 큽니다. 글로벌 경쟁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게 시프트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2분기까지 니케이의 중국 버전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의 스팀 출시 역시 2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까지 좀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시프트업에게는 니케이의 중국 버전 성과가 가장 큰 핵심 모멘텀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전 예약자 수는 현재까지 약 280만 명 한 달 만에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5월에 출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시가 임박할수록 가파르게 사전 예약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 시장 모멘텀이 임박을 하면서 현재도 그렇게 저평가된 국면은 아니지만 신작 기대감이 한 차례 더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가 이 중국에서 보여진다면 주가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8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52주년 주가 차트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시프트업이야말로 굉장히 또 힘든 흐름을 1주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죠. 1년 동안 좀 힘든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78,300원이 1년 중에서 가장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내려왔죠. 오늘은 65,600원, 전거래 대비 한 2~3% 정도 상승해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85,000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8월에 세계 최대의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콘 2025가 또 열립니다. 이번 달까지 또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프트업 그리고 펄어비스가 이 게임 전시회에서도 한번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가 상승으로 견인할 수 있을지 이런 모멘텀들 통해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잘 가고 있는 게임주 리포트 한번 읽어봤고요. 지금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았죠. 마지막까지 선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지막 승부수 파이널 타겟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마감 전략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시장 안에서 보고 계시는 섹터 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섹터 눈여겨보세요? 일단 뭐 게임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럼 무엇이 이 지수를 이렇게 눌렀는지 체크를 해보면 결국 트럼프가 또 관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수가 지금 내려오는 상황.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겠냐면 뉴스를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질 때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즈, 알메카 같은 기업들을 한번 빠르게 조회를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히토류 관련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관세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지수 빠지고 장중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알맥,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딱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다라는 것을 보고 추측을 해보면 일단 관세가 또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그럼 관세하고 거리가 먼 쪽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게임 그리고 대표적으로 엔터. 일단 오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보다 실적들이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실적을 앞으로 견인할 만한 신규 게임이 출시 일정을 앞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AI라고 하는 어떤 산업 자체가 어디에 지금 붙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게임 산업에 AI가 붙었을 때 크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게임을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R&D, 그러니까 개발 연구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를 접목을 해서 게임 내 유저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각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과금성 게임을 띈 많은 게임주들의 실적적인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AI 산업이 게임 산업과 플러스 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확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요소들이 많다라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일련의 게임들은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거나 네. 혹은 만든 게임이 과금성을 띠고 있는 게임이어야지만 효과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주라서 단순히 게임주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명분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네. 개발사가 아닙니다. 유통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I가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게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를 안 좋게 본다라기보단 이런 게임사마다의 각각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들을 잘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저는 순환매를 우리가 노려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뭐 기본으로 좋아야 최근에 이제 그렇죠.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고 네. 또 게임주는 신작 아니겠습니까? 네. 신작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AI가 붙어버릴 수 있는 섹터가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게임주 내에서 네. 게임사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은 네. 유통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제하고요. 일단 앞서서도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접했는데 네.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프트업은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출을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지배구조 안에 텐센트의 지분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시프트업은 중국으로 진출을 할 마음을 먹고 만들어진 게임사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했을 때 받아올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른 게임사들보다는 저는 시프트업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바라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중국이 어찌되었든 미국과 무역 협상이 됐든 무역 전쟁이 됐든 네. 자존심 싸움으로 치고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럼 그 체력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내수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관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내수 소비를 계속 살리려고 했던 것들이 중국이에요.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게임 산업까지 이제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시프트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기보단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게임사보다는 시프트업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진출을 하는데 이제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명확하게 다른 게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흐름상도 그렇고 스토리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만드는 게임을 못 쫓아갔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더 잘 만든다는 평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처럼 약간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중국 내에서 좀 성공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대신 이제 시프트업은 그들만의 IP, 고유의 IP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시프트업을 바라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와 함께 NC소프트 네. 또한 중국에서 판호 발급 받았잖아요. 네. 근데 NC가 오늘의 종목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 실적 그리고 실망감 여러 가지 때문인가요? 왜 그래요? NC소프트는요 개인적으로 게임주라고 이제 보기에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NC 차트 열고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도 신저가 부근에서 뭐 오늘 4%의 시세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다른 게임 대비해서 너무나 서러울 것 같아요. 너가 게임을 안 해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저 게임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네. 저의 또 상당 부분은 리니지? NC소프트와 함께 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리니지라고 하는 IP를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흥행성이 과거보다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아니라 X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그래요. 것 같아요. 이게 과금성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당연히 소비가 많은 나이대 연령대들이 많이 이제 네. 접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리니지 말고 NC소프트가 새로운 게임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제적 리니지입니까? 뭐 언제적 리니지라 해도 리니지가 재밌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과거만큼의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벌어들일 수 없는 것도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단기 반등성은 나올 수는 있어도 네. 과거 잘 나갔을 때의 주가만큼 회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뭔가 새로운 이 모멘텀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금성 게임이 다 이 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네. 뭐 현질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NC소프트 너무나 저조한 상황이고 그럼 시프트업은 가격 전략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 근데 시프트업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디로 목표가를 세워야 될지 고민이에요.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저는 7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가로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이 7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한 첫날의 중간 가격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한 첫날 반반이 되는 거죠. 75,000원에 올라가면 수익 보신 분들 반, 여전히 손실이신 분들 반.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붙어서 물량을 소화하고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올라감에 있어서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중국 시장 진출이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매수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저는 6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에 어떻게 보면 저점 라인이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사도 됩니다. 65,000원 올라올 때 다시 사도 되니까 62,000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 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가지고 나왔느냐?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또 트럼프 이야기의 지수가 어떻게 또 반응할지 모르는 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 2월 달에 흐름이 아닐까 싶어서 손실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되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네. 바라봐야 된다. 시프트업 받아봤고요. 7만 원, 7만 5천 원 네. 목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서 트럼프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쪽으로 게임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엔터가 또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엔터를 안 가져오신 이유는 최근에 너무 올랐기 때문일까요? 최근에 오르기도 했고요. 지금은 리스크가 계속 적은 쪽을 봐야 되는데
엔터는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아티스트 리스크가 언제나 지금 상존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까지 고민하게 되면 야 투자 어떻게 하냐라고 그쵸?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정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게임주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게 많았었고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엔터주가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엔터 빅4 중에서는 JYP 엔터가 일단 지금의 실적 기준으로는 1등입니다. 네. 그런데 다크호스로 볼 수 있는 게 큐브 엔터를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큐브요. 네, 큐브 엔터는 전체 매출의 가장 높은 비중이 어디 나라에 있느냐?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JYP, SM 혹은 YG, 네. 하이브가 움직일 때 큐브는 많이 못 움직였었어요. 차트 열고 보니 별로 올라간 게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어떤 모든 트렌드가 중국 시장에 언제 어떻게 진출을 할 거냐, 또 네. 중국 시장에 다시 회복을 하면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일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큐브 엔터가 지금의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은 더 커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YG 플러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오늘 게임사가 안 좋다라고 했으면 저는 YG 플러스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한번 크게 움직였었죠. 이 앞에 아파트. 움직였던 이유가 그쵸. 그러니까 로제의 이제 아파트라는 음원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한번 움직였었는데 그 로제가 포함되어 있는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을 하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뭐 이때만큼의 호응도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다 했었을 때 굉장히 또 한 차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기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엔터사들은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가능하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음원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원의 어떤 흥행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공략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와 함께 큐브 엔터. 큐브 엔터는 또 이 중국과 모멘텀이 그쵸. 있어서 아무래도 최근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났었잖아요. 만났죠.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온다면 이쪽으로 시세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내일의 포인트 전략을 세워볼 텐데 네. 본부장님 내일장 전략. 하루 전에 전략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이제 밤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말을 하다 보니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일단 내일 하나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 MSCI 네. 배출 종목들도 나올 텐데 네. 지금 2차 전지 5곳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네.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미 다 선반영 됐을까도 궁금하고요. 일단 LNF가 있고요. 엔캠이 있고 LG화학 우선주, 포스코 DX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교롭게도 이번에 MSCI는 편입된 종목은 없습니다. 네. 편출된 종목만 있고 하필이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2차 이차 전지라는 전지? 게 가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속상하다라는 거죠. 또 반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돈 못 번 것 대비 여전히 시총은 높은 상황. 하지만 이제 일련의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었으니 급락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일련의 희망을 가지고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 2차 전지주들은 오늘도 장 초반에 약간의 희망을 줬다가 전고체로. 그렇죠. 장 중후반부에 다시 한번 또 밀어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좀 힘들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괜히 지금의 가격을 좀 조정을 이용해 볼까라는 추가 매수는 어렵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선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최소한 저는 35만 원 위에서 플레이가 되어야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MSCI 편출 종목분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고 혹은 2차 전지 주들에게는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지 그렇기 전에는 네.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물칼자리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냅둬요. 사실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마이너스 20, 30% 제가 좋게 말해서 마이너스 20, 30%지 훨씬 현실은 많아요. 마이너스 7, 네. 80%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손절해도 의미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그거 살리겠다고 추가 매수 못하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이 35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단순히 그냥 가격적으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일정 부분 그래도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캐즘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2차 전지는 그냥 냅두자, 방관하는 그쵸.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참 속상하지만 이렇게 저희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본부장님 네. 지금 자리에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본다면 네. 오늘 강했던 쪽이 우주항공, 방산, 네. 뭐 조선, 한마디로 트럼프 수혜주라는 말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일부 종목의 독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우주 전체를 이끌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매입한 하나오션이 중공업을 또 이끌었고 그래서 섹터 전체가 좋아 보이긴 하나 가까이서 보면 지금 비극인 상황이죠.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혹은 TV에서 자꾸 우주항공 좋다 그러고 조선 좋다 네. 그러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조선하고 맞아요. 우주항공은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지금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된 지금 리스크가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뉴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쪽에 투자자분들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또 현대로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호재 뉴스가 나와야지만 대표적으로 또 올릭스와 같은 기업들. 그래서 이러한 쪽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쪽은 정말 장중의 변동성의 피로감이 극에 달할 수 있어서 내일장뿐만이 아니라 저는 2월달 시장 전체를 리스크가 적은 쪽을 계속 찾아야 된다. 혹은 그들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리스크가 적은 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 산업이라든지 엔터 산업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들만의 스토리라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현대 롯데처럼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여전히 높은 쪽 아니면 올릭스처럼 일라이릴리랑 글로벌 빅파마와 시가총액의 3배가 되는 금액의 이제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SK 바이오팜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의 나라에서의 성장성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가 첫 번째인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라서 왜 어렵냐? 이미 현금이 아니라 네. 포트에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목을 딱 보셔서 덜어낼 것 혹은 더 사야 될 것을 저는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수익 기준 보고 있으면 챙기자? 저는 일단 수익을 보고 있으면 절반 정도는 지금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한 종목분들 중에 반도체 장비주가 있거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다면 네. 저는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을 시에 이들은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추가 매수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포트를 좀 살펴보고 네.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다는 희망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오히려 살려낼 수 있고 네. 이쪽에서 수익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려운 건 종목이잖아요. 그럼 반도체에서 무슨 종목, 소프트웨어는 무슨 종목? 사실 반도체도 뭐 소부장, 뭐 에이직, 뉴로모픽, CXL 굉장히 많이 나뉘고 네, 이번에 소프트웨어도 의료가 있고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어떤 쪽의 전략을 추구해 볼까요? 일단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가 움직이면서 엔비디아만 움직인 게 아니라 브로드컴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반도체 개별 칩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한 번 더 시사한 부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디자인 하우스니 뭐 여기저기 많이 말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쪽은 기대감인 거고요. 네. 실제로 수혜를 보는 것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가장 1차원 쪽으로 수혜를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ISC, 네. TSE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대비 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쪽, 뭐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존이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혹은 이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의료 AI 진단 쪽, 네. 저는 루닛 그리고 뷰노, JLK까지 한번 저는 바라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세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을 계속 지금 낮춰지면서 어느 정도 수렴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루닛은 현재 가격이 지금 68,800원대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7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이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충분히 한번 시세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루닛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앞서 언급드렸던 뷰노가 상대적으로 많이 처져 있거든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루닛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손절 라인 24,000원이라고 하는 이 구간 딱 잡고 한번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34,000원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 그러니 손익비가 좋은 거죠.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을 수 있고 수익을 보게 되면 제법 크게 볼 수 있는 쪽이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혹은 AI 플러스 의료 진단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여전히 좋은 쪽은 뭐냐면 AI가 결국 신약 개발에도 힘이 붙죠. 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일단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기술력을 보이면서 작년 11월 달에 기록한 최고점이 125,900원을 만약에 한번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보로노이를 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신테카 바이오처럼 너무 보로노이와 잘 유사한 섹터에서 같은 섹터에서 지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지금은 잘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을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을 만한 좀 매크로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네.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현대차 기아는 네. 노답인 거라고 좀 보시는지 뭐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에 발목을 잡히잖아요. 네. 실적은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잘 팔았다는데 주가는 뭐 역주행하고 있어서 네. 일단 그들의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미국과 유럽의 싸움에 애꿎은 지금 현대차, 기아가 피를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멕시코의 공장은 기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기아가 가장 많이 또 타격을 받는 거고 기아 따라서 공장 지었던 SL, 화신, 서현이와 부품주들 전통 부품사들이 지금 힘든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관세가 부과된 만큼 다른 곳에서 상세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상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환율입니다. 저희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자동차 업종이라 관세가 일정 부분 부과가 돼도 네. 저는 약간의 상세를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 데이터만 생각한 만큼 꾸준히 잘 성장만 해준다면 자동차주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신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원픽은 현대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품사 안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그 다음 이제 원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철강 관세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미중무역 전쟁이 실제 있었을 때 쿼터제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받았던 나라라서 이번에도 이들의 관세에 영향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3월 12일부터 그렇죠. 쿼터제 의미 없다. 어. 다시 다 엎을 거다. 대신 호주만큼은 예외를 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호주가 왜 예외 조항이 있느냐. 호주가 최근에 미국에 큰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게 너네들 관세 싫지? 싫으면 돈 호주처럼. 가지고 와.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을 고용해. 그러니까 협상의 카드로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철강주들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단 1년에 좀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때 매매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완성차를 질문했을 때는 일단은 현대차 그렇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차트 열고 보면 현대모비스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다른 부품주 뭐 SL 화신 뭐 이런 종목들 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아니죠.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좀 고가권이 아닐까. 일단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캡티브 물량이라 그래서
현대차 기아 물량이 있고 네. 논캡티브라 그래서 현대차 기아를 제외한 물량들이 있는데 이 논캡티브가 작년 3분기부터 계속 추이를 보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아니더라도 GM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기업들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더 나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현대의 지금 지배구조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으로 많이 그렇죠. 갔죠. 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만약 그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가장 우위에 있을 기업이 두 기업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지금 강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라는 것은 악성 매물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대차 혹은 현대모비스를 바라보는 게 낫겠다라고 전략을 드린 겁니다. 현대차는 가격적인 부담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언제 갈까? 이것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대모비스 들어간다면 네. 목표 주가는 뭐 전고점 지난해인가요? 네. 3월 18일자로 올라갔었던 27만 원 터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 27만 원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무난하게. 무난하게 좀 닿을 수 있다라고 좀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27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왔을 때 네.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이냐, 그리고 그때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이냐. 그때 이제 자동차 산업에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면 꺾일 때까지 바라보는 거고요. 끌고 가보자. 그렇죠. 아니라면 일단 27만 5천 원이 1차적인 박스 상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시장 이야기, 시장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월 11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시장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그리고 2월 중반까지 이어서 우리 시장은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잘 선방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고 작은 호재들에게 참 리액션이 좋은 우리 시장인데요. 근데 장 막바지에 오늘 계속해서 상승권을 유지해줬던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는 0.73% 전거래 대비 상승하면서 마감해줬습니다. 2,539.73포인트. 장중에 2,540포인트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8거래일 만에 회복을 해주기도 했는데 마감은 아주 1포인트 아쉽게 바로 코 밑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갑자기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03% 빠지면서 749.4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안쪽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빠지면서 막바지에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청 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기관 오늘 들어왔죠. 반갑게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시장이었고요. 외국인이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 오전장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12시 반부터 매수 전환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전환을 했고요. 요즘 기관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기관이 좀 많이 뒷받침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2,414억 원 정도 담아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만이 또 홀로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빠졌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151억 원 그리고 기관은 303억 원 정도 매도세 보여졌고요. 개인이 698억 원 정도 담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나란히 사이좋게 동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55,700원, 55,000원 선을 좀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6만 원 선 올라가야겠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금야금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만 원은 터치하지 못한 채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0.81% 정도 꽤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20만 원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는데 좀 아쉽게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지금 반도체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목을 했었던 관련주들보다 최근에는 이 유리기판 쪽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반도체 흐름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양 투톱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견조했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피 시총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3위로 등극을 하면서 117만 4천 원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지금 최고가 기록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순풍하고 있고요. 전거래 대비 3.8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힘들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1% 더 한 번 빠졌는데요. 어제 올랐지만 사실 크게 그렇게 오른 감이 없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하루 이상을 좀 가기가 어려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상반기는 조금 어렵다. 하반기를 기대하라라는 말이 좀 많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기아 오늘도 관망세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이어서 너무너무 자유로울 수가 없는 완성차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좀처럼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기아가 원래 시총 상위 6위였는데 8위로 내려앉았죠. 오늘도 지금 8위권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0.85% 현대차보다 조금 더 빠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93,800원이고요. 10만 원 선에 있었었는데 지금 10만 원보다 9만 원을 깨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때를 틈타서 지금 6위로 올라섰고요. 0.39% 오늘도 소폭의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삼성전자 따라갔고요. 네이버가 지금 야금야금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연휴 직후였던 1월 31일 이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만 빼고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해주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지금 어느덧 23만 원 선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22만 8,500원에 오늘은 장 맞춰졌고요. 금융주 오늘 KB금융 다시 한번 빠지죠. 0.82%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좀 변동성이 있었던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3.5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계속해서 밀립니다.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가면서 지금 37만 8천 원 이러다가 35만 원에 내려앉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 에코프로 오늘도 이야기가 있었죠. 에코프로가 오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작년에 3천억 원 넘게 적자를 나왔다라는 공시를 좀 한번 해줬고요.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노리겠다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0.83% 그렇게 기대감이 들어오지는 않은 거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거의 40만 원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5.84% 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지만 어제 차익 실현은 정말 사실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 더 갑니다. 오늘 5% 더 뛰어가면서 40만 원 다시 한번 탈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약바이오주가 막판에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그렇게 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좀 계속 빠지네요. 이 코스닥 시총 안에서 잘 갔던 종목들이었는데 최근 요 며칠에서는 좀 연이어서 꽤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나 빠지면서 장 마쳤고요. 삼천당 제약도 지난주에는 크게 올랐다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2.46% 빠졌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죠. 리노공업은 0.44% 상승 마감해줬고요. 클래시스가 3% 더 빠졌고 오늘 미용기기 쪽, K뷰티 쪽이 나쁘지 않았는데 휴젤은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0.3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에 조금 더 핵심적이었던 섹터들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오늘 짚어보셔야겠죠. 사실 오늘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 이유 안에서는 하나그룹에서 또 굉장히 시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다시 한번 또 갈아치웠죠. 지금 20% 넘게 상승 마감을 해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50만 원 선 앞두고 있습니다. 49만 8천 원 장 마쳤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감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대의 수준이었거든요. 1조 7,247억 원 정도. 지난해 4분기가 전체 실적의 매출을 가장 크게 견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 투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요인 중에 큰 하나입니다. 하나오션이 하나시스템과 함께 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 필리조선수를 인수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조선 쪽으로 우리나라를 크게 점찍고 있는 만큼 지금 종합 방산 회사로 거듭날 거라는 기대감 오늘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전망도 밝습니다. 실적 추정치도 상향 중입니다. 기산텔레콤이 또 오늘 상한가를 찍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 또 보여줬고요. 비교적 좀 작은 종목이라서 쉽게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죠.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나 급등을 했고 말씀드렸던 하나오션도 올라와 있습니다. 8.95% 상승했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도 상승 마감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아까 휴재 얘기하면서 이 미용기기 쪽, K뷰티 쪽 한번 보셔야겠다라고 했는데요. K뷰티 관련주가 또 요즘 좀 꿈틀꿈틀합니다. 다시 한번 인기가 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K뷰티 쪽도 사실 이 미국 시장 쪽, 유럽 시장 쪽 이런 해외 매출률을 많이 보셔야 하잖아요. 이 북미 시장을 많이 공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지금 꽤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달부터 미국 오프라인 대형 마켓인 이 타깃의 1,600개 매장에 K뷰티를 조금 더 이제 입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깃의 K뷰티가 입점되는 거는 또 처음이다라고 하고요. 다른 국내 뷰티 유통사 랜딩 인터내셔널도 5월부터 월마트에 우리나라 뷰티 브랜드를 공급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이 북미 쪽으로 K뷰티가 올해 다시 한번 선전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K뷰티 미국 수출 규모가 19억 달러라고 하고요. 2023년 대비 57%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올해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PR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 파마 리서치까지 오늘 상승 마감 그리고 레이저 옵틱은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또 올라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종목 양자 컴퓨팅이죠. 양자 컴퓨팅 관련주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오늘은 조금 못 보던 종목들, 돋보던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또 올라와 줬습니다. 이 과기부가 양자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또 2천억 원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신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 또 공식적으로 들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보다 또 1000배가 빠르다는데 이렇게 몇천 배씩 계속 빨라지면은 정말 어디까지 빨라지는 건지 사실 좀 이제 감이 안 오는 숫자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 뭐 있다 이거 진짜 간다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ART 19.28% 상승을 했고요. 파이버 프로, QSI 그리고 옵티시스까지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마감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월 11일 시장 이렇게 장 마쳤고요. 막바지에 코스닥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 잘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수목금도 잘 시장 이어나가기를 바랄게요. 네, 머니마스터 3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